그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내적 갈등은 내가 마음으로 고민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네 예를 들어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딜레마 상황에 빠져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거는 내적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외적 갈등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 아니면 뭐 개인과 사회라든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흔한 게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각관계 같은 거 대표죠. 그쵸? 너네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대체로 뭐 악역이 있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그런 게 외적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홍길동처럼 사회가 가로막죠. 그럼 홍길동 같은 경우는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독특하게. 왜냐하면 홍길동을 가로막는 게 사회예요. 신분제도. 그러니까 홍길동은 똑똑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사회가 그거를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하고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가로막죠. 자, 이런 식으로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그럼 여기 하늘은 말 것만 해도 갈등 구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이거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안다, 읽었다. 아이는 안다며. 네. 왜 손 안 들어 근데? 너 핸드폰 아니 혹시? 아니요, 저 핸드폰 네. 근데 왜 손 안 들어? 저요? 자, 이거 읽은 사람. 많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알았어. 자, 그러면 하늘은 말 것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나 집중해. 네. 안 그러면 선생님 오해해. 네. 그럼 하늘을 장난감 아, 공이랑 그거 사던 거? 맞아요. 그거 많아요. 자, 이거 시대는 거기 한쪽에 좀 써보세요. 이 페이지가 안 나왔죠. 근데 170페이지일 거예요. 시대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됐어요, 배경은.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알고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 등장인물이 서술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상황을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죠? 상상력의 여지가 없어요. 전지적 작가는 좀. 너네가 저번에 했던 기억 속의 들꽃 같은 경우는 1인칭 관찰자였죠. 동백꽃도 그렇고. 근데 얘는 전지적 작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줄거리를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주인공 이름이 문기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문기의 상황은 어떠냐면, 엄마가 안 계셔요.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도 이렇게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집을 안 돌보고 나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삼촌이랑 삽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빠. 삼촌이랑 사는데, 삼촌이 그러니까 되게 사랑하고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깃간,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이죠. 심부름을 갔는데 너네 그런 경우 있죠. 왜 5만 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색깔이 약간 어두운데 이런 데서 보면 비슷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 주인집이 그리고 그 주인 사장이 바쁘니까 막 거슬러 준 거예요. 고액 지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원짜리인데 10원짜리인 줄 알고 거슬러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분의 돈이 되게 많이 생겼겠죠.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이 문기가 어떻게 했어야 사실은 옳아요? 돌려줬거나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처리를 했어야 옳은데 얘가 그만 친구에게 말해버려요. 수만이라는. 근데 얘가 또 좋은 친구한테 걸렸으면 모르겠는데 별로 질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만이가 그거를 듣자마자 얘를 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공이 아까 지원이 얘기가 그걸 거야. 공이랑 막 갖고 싶던 거 있죠. 막 쌍안경 이런 걸 막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애들 영상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틀어준. 지금은처럼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100원 막 이렇게 돈 벌자. 그런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런데 그 눈치챈 작은 아버지가 혼냅니다. 너 요새 좀 뭐 어디서 이런 물건들은 났으며, 그러니까 도둑질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그 이제 문기가 수만이가 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수만이는 어떤 애길래 이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마음을 그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말했죠. 그 자기를 그렇게 길러주시는데 작은 아버지를 실망시키기는 싫으니까 마음을 굳건히 먹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버려요. 공과 쌍안경을 돈을 주고 산 거를 버리고 나머지 남은 돈을 꽁꽁 뭉쳐가지고 직접 주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고깃간 집주인 거기 마당에 던집니다. 아마 가져갔겠죠. 개가 물어가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결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너네 누가 있어요 보니까. 수만이가 협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돌려줬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협박을 막 교실 칠판 같은 데다 막 도둑질에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는 식으로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얘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학폭이죠. 그러니까 막 진짜 괴롭힘을 당해요. 협박당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쩌냐면 그 숙모돈에 손을 대게 돼요. 돈을 주려고. 근데 그거를 심부름하는 점순이라는 애가 무명을 써가지고 혼나게 됩니다. 괜히. 마음이 더 괴롭겠죠. 그런데 맨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사고가 나요. 그 계기로 해서 침대에 누워서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삼촌한테 용서를 비는, 그러면서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소설의 주제는 뭘까요? 거기 써보세요. 주제가. 양심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 됐니? 양심 지키는 것의 중요성. 근데 니네 정말 양심을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근데 너네도 만약 이런 상황, 거스름돈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 어떨 것 같아요, 니네는? 돌려드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딱 말을 못 하겠죠. 어떤 상황에 따라. 그게 참 그렇죠, 얘들아. 돌려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막상 돈이 손에 쥐어지면은 사람은 유혹의 동물이에요. 견물생심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거를 보면 갖고 싶어져요. 자, 그래서 여튼 한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보면서, 얘들아 그 페이지가 170이었죠? 자, 거기 앞에 한번 볼게요. 문기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라고 써놔. 주인공. 자기를 보는 숙모 눈에 별다른 게 없다 싶었다. 문기는 차츰 생각을 고친다. PC0은 거지나 동네 아이들이 집어갖기에 쉽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어머니가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조금 후 문기는 아랫방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봤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 얘들아, 내가 얘기해줬죠. 공이랑 쌍안경이 어디서 난 거지요? 남은 돈으로 산 거니까 양심을 속였다는 어떤 표시죠, 그게. 그럼 거기다 써볼까, 한쪽에? 공과 쌍안경. 양심을 속였음을 드러내는 소재겠죠.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서랍 안이 귀죽박죽이고 누가 손댔음이 분명. 이게 누가 손댔냐면 삼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 회사에서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PC 일은 나고 말리라. 문기는 책상 앞에 들어앉아 책 펴들었다. 그러나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무지라요, 도무지. 글이 읽히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얘들아, 며칠 전 일이었다. 괄호해보세요. 그러면 봐. 지금 공이랑 쌍안경을 산 게 현재고, 그 다음에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과거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뭐라 그랬죠?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역순행이라고 써놓으세요. 역순행 구조입니다. 역순행적 구조. 이런 거 물어보기 좋죠. 역순행적 구조. 썼어? 며칠 전 일이다. 뭐하냐? 네, 왜요? 뭐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야, 빨리 내놔. 언니 쌤. 뭘 쌤이야? 네가 잘못했지. 그런 거 같았어. 아유, 내가 진짜. 아이나, 너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냐 잘못했냐 어쨌건 내야 되는데. 지원이도 안 냈어? 저 설정 안 봤잖아요. 저 설정 보고. 근데 저만 안 봤어요. 아니, 안 냈어? 안 냈으면 줘. 근데 저 진짜 안 봤어요. 아유,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안 낸 자체가 문제인 거죠. 또 안 낸 사람 있어? 핸드폰? 핸드폰 안 낸 사람 있어? 안 냈어요, 솔직히. 다 안 냈어? 빨리 안 낸 사람 빨리 내. 뭔 소리야? 멀리 없어? 안 낸 사람 없어? 니네 양심 속이지 마라. 이거 지금 양심하잖아 우리. 이 녀석들이 진짜. 니는 뭐해? 니가 안 돼. 니가 가방 안에 뒤져.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얘들아 그만해. 그리고 지금 니네 좀 분위기 안 좋단 말들 들려요. 부모님들 사이에서. 너네 부모님이 모르시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늘 교실 뒤에는 부모님도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꼭 누가 봐서가 아니라 내 공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설 데가 없어요. 만약 진짜 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 뭐 핸드폰도 안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 못 하죠. 자격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좋은 분위기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위기도. 그쵸? 그러니까 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역시 같이 노력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핸드폰은 앞으로 꼭 반드시 내시고 집중하시고. 알았죠? 예. 알았어요. 자, 며칠 전 일이었다. 뭐라고요? 역순행적.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역순행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저녁에 쓸 고기 한 근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종이돈이죠. 그러니까 지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고깃간이다. 한참 기다려 문기 차례가 왔다. 문기는 지전 내밀었다. 이게 1원짜리 거예요. 뚱뚱부 고깃집 고깃간 주인은 돈을 받아 동구미 동그라미 보세요. 동구미가 뭐냐면 바구니예요. 작은 바구니. 작은 바구니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단 후 종이에 말아서 내밀었다. 그리고 그 거스름돈으로 지전 9장과 은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1원짜리를 냈는데 얼마짜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 10원짜리 10배라 생각을 한 거예요. 말했듯이 5,000원을 냈는데 5만 원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얘들아, 그 다음에 1원 있잖아요. 지전 1원 이런 게 거기다 쓰세요. 지전, 은전, 1원 이런 게 뭐냐면 시대적 배경이에요.
요새는 저렇게 안 쓰죠, 우리가. 1,000원, 만원 이런 단위로 되니까. 네. 그리고 현금 자체를 잘 안 쓰죠. 근데 저도 진짜 현금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웬만한 건 다 진짜로 되니까, 다, 카드가 되거나 이제 계좌이체가 되니까 거의 현금을 가져다니는, 근데 좀 위급 상황인 좀 있기도 해야 되는데. 여튼,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배경은 30년대라는 거, 돈의 단위를 보면. 문기는 어리둥절했다.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만도 1원짜리로만 알았던 거다.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봤다. 허나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 베느라고 분주하다. 문기는 쭈뼛쭈뼛하는 사이 사람들이 밀려 뒷줄로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게 아닌지도 모르겠다. 아니라면 큰일 아닌가.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었다. 문기는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도 연해가 계속이란 뜻이에요. 계속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고깃간 주인이 잘못 본 것인가? 라고 골목 모퉁이를 꺾어 들어갔다. 서너 칸 앞을 서서 동무 수만이가 간다. 문기는 쫓아와 그와 나란히 서며 너 이제 집에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걸고 이거 이상한 일 아니야? 뭐가? 고기를 사러 갔는데 말이야. 난 1원짜리로 알고 냈는데 10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사건이 어떻게 보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거를 수만이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 맞죠? 이런 애라는 걸 몰랐겠죠, 물론. 수만이가 이렇게 좀 계획적이고 야비한 애인지 몰랐던 거겠지. 정말이야? 어디 봐. 문기는 손바닥을 펴서 돈과 고기를 보였다. 수만이는 잠시 눈을 꿈벅꿈벅 무슨 궁리하듯 문기 얼굴을 보고 섰더니 너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말이야? 먼저 잔돈만, 그러니까 이제 큰 돈 있잖아요, 지폐. 그거는 지저는 말고 이제 지폐 동전만 들여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 그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와라. 할 말이 있으니. 무슨 할 일? 글쎄 그러고만 나와. 다 좋은 일이 있으니.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잔돈만 양복 주머니에 꺼내놨다. 숙모는 그 돈 받아 2번 자세히 세보고는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 씻는다.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 밖에는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얘들아, 여기서 성격이 벌써 보여요. 너네 생각에 수만이는 어떻고 문기는 어때요? 자, 일단 문기 얘는 좀 소극적이죠. 야, 친구가 오란다고 오고 약간 좀 그쵸? 당하기 딱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착하기는 착한 애인데 그에 비해 수만이는 영악하고 계산적인 거예요. 그 돈을 이용할 생각을 하죠. 수만이가 있다면 좋은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머뭇거리는 문기 어깨에 팔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 옮긴다. 하긴 문기 역시 돈으로 바꾸고 싶은 게 없지 않은 터에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끌려 하기만 하면 남이 할애서 하는 거니, 거기 읽어볼래요? 남이 할애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은 없는 듯 싶었다. 그리고 수만이는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해도 자기 책임 없으니까 또 안심이었다. 이래서 두 소녀는 마침내 손이 맞고 말았다. 얘들아, 거기 보세요. 자, 수만이와 문기의 상황.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면서 돈 쓰는 것에 대한, 사실 쓰면 안 되는 돈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상대방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걸로 뭐라 그러냐면 동상이몽이라고. 이게 뭐냐면 한 공간에 누워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꿍꿍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한 배를 탄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동상이몽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다른 생각하는 거. 됐죠? 그래도 으슥한 골목을 걸어 나올 때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동그라, 여기 심리 상태를 많이 물어볼 수 있는데 왜 두려울까요? 거기 써봐. 양심을, 자, 거기 써볼까요? 자, 먼저 문기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자, 두려움. 왜요? 양심을 속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큰 길로 나오자 기쁨. 왜요? 왜 기쁠까? 갖고 싶은 것을 가지니까. 자, 그래서 이 마음 상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기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걸 기쁘게도 생각하고 이제 막상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산 거예요? 공이랑 쌍안경. 길 좌우편 화낭 상점 유리에 뭔가 게 다 제 것인 양 손짓해 부르는. 드디어 그들은, 넘겨보세요. 공을 샀다, 만년필 샀다, 쌍안경도 샀다, 만화책도 샀다, 활동사진. 활동사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영화나 애니메, 이렇게 왜 지금처럼 영화관 이런 거는 아닐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카메라식으로.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그만 환등 기계를 한 톨을 사자는 거다. 이것을 놀려서 아이들에게 일전씩 받고 구경을 시킨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으로 두고두고 용돈에 줄이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 첫 착수를 하자는 약조. 얘들아, 약조가 뭔지 아시죠? 약조가 뭐예요? 약속. 요새 약조한다 이런 표현은 좀 잘 안 쓰죠. 옛날 말인데 약간 뭐 멋진 신세계에나 나올 단어일까? 약조해 주시오 막 이러나.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 세우고 이내 올게 오고 말았다. 안방에서 저녁상을 받고 있던 삼촌은 문기를 불렀다. 두 번, 세 번 문기야 소리가 아랫방 창을 울린다. 방 안에서 문기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 번째는 연방, 연방이 아니라 안방 미닫이를 열고 삼촌은 문기 아랫방에 없니? 대돌 위에 신이 놓여 있는데 없는 양 할 수는 없다. 기어이 문기는 삼촌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앉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삼촌은 잠잠히 식사를 계속한다. 그 상 밑에 안반 뒤에 숨겨놨던 공이 있다. 상을 물릴 임시에 삼촌은 그러니까 뭔가 눈치를 채신 거죠. 자, 거기다 써봐. 뭐라고 쓰냐면 이상한 눈치를 채신 삼촌. 지금 문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거죠, 좀. 그 다음에 너 요새 학교 매일 갔었니? 네. 삼촌은 상 밑에 그 공을 굴려내며 이거 웬 공이냐? 수만이가 준 공이에요. 이것도 무릎 밑에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네.
수만이라는 애 얼마나 돈 잘 쓰는 애인진 몰라도 이 공은 50조는 줬겠구나. 이건 못 줘도 1원은 넘게 줬겠고, 삼촌은 수만이라는 못하는 집 애냐. 문기는 고개 숙이고 앉아 말이 없다. 삼촌은 숭늉 마시고 상을 물렸다. 네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네 말이 옳겠지. 그 다음에 줄 거 보세요. 설마 네가 날 속이기야 하겠니?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평소 문기를 신뢰하는 삼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문기가 조금 뭐 좀 말을 안 들었다든지 신용이 없다 이러면은 안 믿었을 텐데, 그래도 거기 말이 그렇죠. 너가 날 속일 리는 없다. 믿는 거죠. 뭐해? 낙서해? 필담해? 집중해?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 것이고 덥적덥적 받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거든. 삼촌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말 들으니 너 요새 가끔 저녁도 가끔 나가서 먹는다더구나. 그것도 수만이에게서 얻어먹는 거니? 문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있었다.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다만 보고 있더니 음성을 고쳐서 엄한 어조로 어머님은 어려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고 앞으로 집안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 거기 써봐. 민기의 처지예요. 아, 민기가 문기죠.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나쁜 데 빠지기나 하면 첫째, 네 꼴 뭐고 내 모양 뭐냐.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고 사람 만들어주려고 애쓰는데 나도 그 뜻 받아주어야 사람이 아니냐.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 삼촌 성격 어때요? 자, 써봅시다. 삼촌의 성격 어떤 것 같아요?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있죠. 다시 한번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문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삼촌은 이렇게 뒤뚱 맘 한 번 잘못 가졌다가 영 신세 망치고 마는 얘기를 이것저것 들어 말씀하시고 이후로는 절대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을 받고 문기를 내보냈다. 그 다음에 지원아, 문기는 한번 읽어봐봐. 아랫방에 내 거기.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와 혼자 들자 삼촌 앞에서 보다 작별 얼굴이 달아오렸다. 지금까지 낼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힘을 써보던 그 편에 운명으로 제 몸을 세워놓고이지 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의 이름과 나쁜 데 빠지고 온 것이다. 이야 자기는 수많이가 시킨 한 일입니다. 다를 수 없다는 것이지만 평소에 그것은 제 허물을 나누게 여는 이야기는 부실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였다. 또 써서는 아니되 돈을 쓰고 말았다. 거기까지. 거기다 쓰세요.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는 문기. 얘들아, 그래도 문기가 좀 착한 게 뭐예요? 잘못을 금방 인정해요. 그쵸? 일찍이 어머니 여의고 아버지란 사람은 일상 천냥만냥하고 허한 소리하며 남루한 주제에 거처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니까 막 집에 안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문기의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조카 장래를 자기 그거보다 더 중요히 알고 염려해서 잘 돼주기를 바라는 삼촌.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이런 분이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문기는. 그 삼촌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인물 되어 보이겠다고 엊그제도 주먹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었냐.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거기 쓰세요. 낯이 뜨거워진다. 뭘까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고 써놔. 낯이 뜨거워졌다. 거기다. 낯이 뜨거워졌다. 부끄러움.
마침내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행길이다. 문기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대낮에 많은 사람 사이에서 가운데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던 그 공이 지금은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남이 볼까 두려워졌다. 컴컴해질수록 더 허옇게 드러나 보이는 커다란 공을 처치하기 곤란해 문기는 옆으로 껐다 뒤로 돌렸다 하며 사람의 눈을 피한다. 그거 읽어보세요. 사람의 눈을 피한다. 왜요? 죄책감에 부끄러워하는 거죠. 쓰세요. 죄책감에 부끄러워하는 문기.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썼어? 죄책감에 부끄러워하는 문기. 자꾸 민기라 그러네. 쌍안경이 든 불룩한 주머니가 또 성하다. 골목 하나 돌아서 나올 쯤 문기는 모르고 흘리는 것인 양 슬며시 쌍안경을 꺼내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걸음을 빨리하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개천가 앞에 이르렀다. 거기에 문기는 커다란 공을 바지 앞에 품고 앉아 길 가는 사람 없기를 기다린다. 그다음에 지호야 자전거가 읽어봐. 거기 아래 넷째 줄. 자전거가 가고 도인이 오고 도인 때는 그 중간에 타서 언제나 하얗게 흐르는 물을 밀고 던져버렸다. 이어 양과 어머니의 한지길로 싸는 아버지 손을 거느렸다. 그것도 마저 산저우리를 막아 공격들었던 손에 멈춘다. 그리고 잠시 천천히 물을 떠나가는 동안 창피한 듯 돌아가는 문기는 삼거리 고깃간을 향해 갔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돌아가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담 너머로 그 집 앞마당 향해서 던졌다. 그제야 문기는 무거운 짐을 털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거기 줄거봐. 어깨가 거뜬했다. 쓰세요. 뭘까요? 후련함이죠. 후련함. 자, 문기의 심리. 후련함. 왜요? 돈을 돌려줬으니까. 아까 무리로 둥실둥실 떠다던 그 공, 지금 벌써 10리고 20리고 멀리 떠갔을 싶은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기 허물 동그라미 봐. 허물 어떤 거였어요? 더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은 거죠. 자, 더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고 썼다. 됐어? 적어 놓으세요.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 이것도 뭐게? 이거죠. 후련함. 그 다음에 뭐라고 추가하냐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남. 다시는 뭐겠어요? 거기 뒤에 써볼까?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겠어. 양심을 속이지 않겠어 하면 되겠다. 다시는 양심을 속이지 않겠어. 뭐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뭐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시는 뒤에 생략된 게 뭐냐고. 됐니? 하고 문기는 2번 다시 그런 허물 100번 다시 집을 향해 돌아간다.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씻을 수 없었다. 줄거 뭐예요? 다른 갈등의 예고예요. 자, 누가 남았어요? 수만이. 그가 자기 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는 것 괄호해봐. 뜻하지 않는 거. 그게 누구예요? 수만이. 인우야 쓰고 있니? 조는 거 아니지? 뜻하지 않는 거. 아우 빨리 써요. 뜻하지 않는 거. 뜻하지 않은 게 누구라고요? 수만이. 누구라고? 수만이가. 네. 너 어디 갔다 오냐?
컴컴한 처마 밑에 수만이가 튀어오며 반긴다. 얘 목적 뭐 같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 영사기 사기로 했잖아요. 지금 너희 집 다녀오는 길이다. 문기 어깨에 팔 하나 걸고 행길 향해 돌아서면 어서 가자. 약속한 환등틀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극장 앞 장난감 가게에 있는 조그만 환등틀을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금도 가격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거다. 수만이는 그새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걸음을 재촉한다. 문기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다가 갑자기 그 팔을 쳐내리며 물러선다. 난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 쳐다본다. 뭐 말이야? 환등틀 사기 싫다는 말이야? 나 이제 돈 가진 거 없다. 뭐? 수만이는 의외라는 듯 눈이 동그래지다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 지으며 너 혼자 두고 쓰자는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집 앞마당으로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안경도 버리고 하고 문기는 증거 보이느라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하고 코웃음을 친다. 누군 너만큼 못 약을 줄 아냐? 연신은 계속입니다. 써놔 계속. 빈정된다. 고깃갓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됐거든. 거짓말 아니야. 참말이야. 문기가 어떻게 변명할 줄 몰라서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 떨어뜨리고 울상한다. 오늘 작은아버지한테 막 꾸중 듣고 나도 이제 그런 거 안 할 작정이다. 그래도 나하고 약속한 거는 실행해야지. 싫으면 넌 빠져도 좋아. 돈만 내. 턱 밑에 손 내민다. 정말 업돼도 그래.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멱살 잡는다. 이게 그러도 느물거든. 얘들아 느물거든 동그라미 해봐. 느물거든 뜻이 능글맞거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내 말 안 듣고 도망 다니네 이런 걸 거예요. 비꼬는 거죠. 너 참 능글능글 맞다 이거죠. 이런 때 마침 기침해서 이웃집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수만이는 슬며시 물러선다. 그러나 내일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가는 문기 등을 향해 소리쳤다. 이튿날 아침이다. 학교 가는 길 문기가 큰 행길로 나오니까 맞은편 판장에 백묵으로 커다랗게 김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셋을 쳐서 땡땡땡 얘들아 이 땡땡땡 자리에 모은 것 같아요. 도둑질. 네, 도둑질 했다라고 써있다. 학교 오기 이르러서 삼거리 자파상 빈집판에도 같은 게 씌어있는 것이다. 문기는 이번에도 무출하고 보다가 얼른 모자 벗어 이름자만 지워버렸다. 그러는 걸 건너편 길모퉁이에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서 있다. 그러자 문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나냐 지우개 하고 뒤로 오며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너 돈 너만 두고 쓸 거냐? 그럼 요거는 약과다. 뭐냐면 너 더 괴롭힐 거다 이거죠. 자 그럼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 잠시 넘기지 마시고 수만이 성격 어때요? 비열한 게 뭔 줄 알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 비열하고 집요함. 돈 없다니까 괴롭히죠. 본색을 드러내죠. 처음에는 막 친구인 척 하더니. 얘들아 요새 그 참교육이 아주 뜨잖아요. 근데 니네 못 보죠 원래. 원래 못 보죠. 근데 사실 청소년들이 더 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보니까 얘들아 뭐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뭔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협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학교 폭력이랑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뭐 더글로리 이런 데서도 그랬지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 여기서도 지금 이것도 학폭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진짜 그쵸?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기를. 그 다음에 뒤에 그리고 수만이는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골렸다. 철봉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 오금을 쳐서 골탕 먹게 했다. 단거리 경주용습하는 척 다른박질하다가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야 이럴 때 얼마나 짜증나게 일부러 막 갖다
들이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으슥한 곳에 만두리 만날 때면 수만이는 너 네 맘대로만 하지 나도 내 맘대로 할 테다. 내 안 풍길 줄 아냐? 얘들아, 풍긴다는 게 냄새 풍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너가 나쁜 짓 했다는 것을 밝힌다는 뜻이야. 뭐라고요? 너의 나쁜 행동을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써. 풍길 테다. 이게 뭐냐면 풍길 테다. 너의 나쁜 행동을 알릴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의 비밀을 알릴 테다 이런 거죠. 냄새 풍기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손을 들어 꼽는다. 풍기기만 한다면, 내가 털어놓는다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거고, 둘째, 너희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친 거나 일반이니까 그런 곳, 동그라미 봐. 그런 곳이 어디가? 감옥이겠지, 감옥. 붙들려 감옥이나 경찰서, 그쵸? 또 풍길 테다.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 들어갔을 때 문기는 크게 놀랐다.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땡땡땡 했다. 커다랗게 쉬어있다. 뒤미쳐 선생님 들어왔다. 일은 간단히 선생님이 한 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냐고 지워버리고는 고만이긴 했지만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걸 지우기까지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으로 가만두지를 않았다. 학교를 파해 거리로 나와서 한층 심했다. 두억한 문기를 앞세워놓고 따라오며 연해 계속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땡땡땡 했다. 이게 뭐겠어요? 도둑질.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엔 도적질을 거꾸로 해서 앞에 가는 아이는 지적도 했다지라며 거리거리 외치며 따라오는 것이다. 문기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와 작은 음성으로 조졌다. 너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 가만 안 둔다. 도적질했다고 똑바로 써놓을 거야.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다. 숙모는 윗곁에서 화초모종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여기까지 읽고 좀 쉬었다가 뒤에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 저것 좀 꺼주세요.